제가 직장 병행하면서 합격할 수 있을까요? 준비 기간이 짧은데 제가 중국에서 살다 온 경험이 길지 않은데 제가 중국에서만 너무 오래 살아서 한국어를 잘 못하는데 합격할 수 있을까요? 힘들지만 내가 공부하는 이 기간에 제대로 몰아쳐서 확실한 결과물을 내겠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메이입니다. 제가 이번 방학에 좀 활동이 뜸했죠. 이번 방학 마지막이 될 컨텐츠를 찍어보려고 합니다. 제 블로그나 합격 후기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직장을 병행하다가 통번역대학원에 입학을 한 케이스인데요. 제가 알기로는 직장을 그만두고 준비하신 분들은 있어도 직장을 병행하면서 한국외대, 통대 입시에 합격한 사람은 제가 처음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만두지 않고 직장과 병행하면서 입시 준비를 했는지, 그리고 그 기간 동안 어떻게 공부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통번역대학원 입시학원에 다니기 시작한 건 2019년 5월이었어요. 그때 좀 회사 밖에서 취미 생활을 하면서 스트레스를 풀어야겠다라는 좀 가벼운 마음으로 입시학원에 등록을 했어요. 그렇게 해서 한 달, 두 달 다니다 보니까 통번역이 너무 재밌는 거예요. 계속해서 새로운 분야를 공부한다는 점도 너무 재밌었고, 제가 가장 큰 강점이라고 생각하는 중국어를 원 없이 사용할 수 있는 것도 좋았고, 또 회사를 다니면서는 뭔가 소진된다는 느낌이 컸는데 공부를 하면서는 저 자신이 계속해서 채워진다는 느낌이 들어서 그 점이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통번역대학원에 진학을 해서 전문 통번역사가 되어야겠다라는 생각을 자연스럽게 한 것 같고요. 그래서 한두 달이 지나고 2019년 7월 정도 됐을 때 본격적으로 입시 준비를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다들 아시다시피 통번역대학원 입시 일정이 9월 달쯤에 신청을 시작해서 10월에는 1차 시험을 보고 11월에 2차 시험을 보고 이런 일정이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 제가 준비하기에는 굉장히 타이트한 일정이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저는 그 다음 해에 시험을 볼 생각도 없었고, 기왕에 공부할 거 한 번에 바짝 빡 해서 한 번에 합격하자라는 생각이 있었고요. 그렇게 해서 직장과 입시 준비를 병행하는데 사실 입시 준비하는 과정이 너무 힘들었어요. 다른 분들도 다 그러시겠지만 일단 회사 가서 그냥 앉아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하루 종일 일을 해야 하고 어쩌면 야근을 하는 일도 있고 주말 출근을 하는 경우도 있었고, 또 제가 회사를 다니던 시점이 제가 대리 1, 2년 차 정도였기 때문에 회사에서는 일을 가장 많이 할 그 연차였죠. 제가 담당하고 있는 업무 부담이 굉장히 큰 상태에서 공부를 병행해야 했기 때문에 심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시간적으로나 굉장히 부담이 컸어요. 가용할 수 있는 시간도 적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입학 시험에 한 번에 합격해야겠다라는 목표가 있었기 때문에 시간을 효율적으로 쓰고 토막토막 낼 수 있는 시간을 최대 한도로 쥐어짜서 공부를 해야 했어요. 직장인들의 토막 시간이라고 하면은 출퇴근 시간, 점심 시간, 퇴근 후의 시간, 그리고 주말이 있겠죠. 저는 일단 출퇴근 시간에는 아이패드를 가지고 다니면서 닥치는 대로 신문기사를 켜서 계속 보고 시역하고 테이킹 연습도 하고 혼자 중얼중얼 쉐도잉을 하면서 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전화 중국어를 했는데요. 정확하게 말하면 어플을 이용한 중국어 학습이었어요. 요즘에 정말 어학 교육 어플이 잘 돼 있어서 저렴하게 4, 5만 원만 들이고도 내가 원하는 선생님과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컨텐츠로 공부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이런 어플을 사용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저는 주로 출퇴근 시간, 퇴근 후에 짧게는 20분, 길게는 1시간 정도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여기서 전화 중국어로 공부하실 때 꿀팁을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많은 분들이 전화 중국어를 하면 뭔가 일상 대화는 느는 것 같은데 통번역 공부하기에 적합한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통번역 공부를 하고 싶은데 선생님이 자꾸 재미없는 커리큘럼을 가지고 와서 공부하자고 하세요. 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건 정말 수동적인 태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희가 뭘 원하는지 명확하게 말할수록 선생님도 저희에게 더 잘 맞는 학습법으로, 내용으로 전달을 해주려고 하세요. 저는 보통 자유주제,
라는 토픽을 선택해서 선생님 저 오늘 신문에서 이런 내용을 봤는데 이거에 대해서 중국인들이 어떻게 보는지 궁금해요. 아니면 선생님 저 요즘에 이 분야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는데 이 분야에 대해서 같이 토론해봐요. 라던가 선생님 오늘은 제가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제가 이 말을 길게 쭉 해볼 테니까 제가 하는 말이 옳은지 들어봐주세요. 아니면 제가 텍스트를 읽을 테니까 제 발음이 정확한지 중국인들이 듣기에 어색한 부분이 없는지 들어봐주세요. 라는 식으로 굉장히 구체적으로 선생님들에게 요구를 했어요. 그리고 아주 중요한 거 한 가지가 대부분의 모바일 학습 어플은 채팅 기능을 지원합니다. 저도 수업을 하다가 선생님이 내가 처음 듣는 단어를 좋은 표현을 말씀하셨다? 그러면은 선생님한테 혹시 방금 하신 그 말 채팅창에 한번 써주실 수 있나요? 라고 물어보시면 당연히 무조건 다 해주시거든요. 전 이렇게 적극적인 공부가 훨씬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해요. 그 외의 시간은 사실 통번역이 스터디도 중요하지만 저는 개인 공부가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공부할 수 있는 자원은 널리고 널렸죠. 이걸 열심히 찾아내고 공부하기만 하면 돼요. 저는 일단 통대에 들어오고 나서도 그렇고 나중에 통번역사로 활동할 때도 그렇고 공부를 자율적으로 하는 게 너무나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스터디를 통해 강제성을 부여하고 누군가 주는 자료를 막 열심히 공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스스로 공부 루틴을 만들고 습관을 기르고 자료 찾는 법을 알고 이거를 내 지식으로 쌓아가는 법을 익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입시 단계부터.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내가 공부할 자료는 내가 찾자. 그래서 신문기사를 막 찾은 적도 있고요. 아니면 제가 다니던 학원에 그 당시에는 선생님들마다 수업 자료를 다 올려주셨어요. 그리고 다른 분들도 과제하신 걸 다 내셨고요. 그래서 저는 일단 제가 듣는 수업의 자료는 당연히 열심히 공부하고 다른 반의 게시판에도 들어가서 다른 반 수업 자료도 보고 다른 반에서 수업 들으시는 분들의 과제도 보면서 내 경쟁자들은 이 정도 수준이구나. 그러면은 나는 이런 걸 더 연습해야 되겠구나. 내가 이런 게 부족한 상황이구나를 깨닫고 공부하는 계기가 됐거든요. 그래서 가용 자원은 정말 많으니까 내가 뭐가 필요한지, 내가 지금 부족한 역량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시고 그걸 채울 수 있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저는 그 당시에 일이 너무너무 바빴어요. 야근, 주말 출근도 정말 많이 했기 때문에 정말 시간이 남아서 공부한 게 아니라 시간을 쥐어짜고 체력을 쥐어짜서 공부를 했다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힘들지만 자기 전에 30분, 1시간이라도 보자 라는 마음가짐으로 꼭 책상 맡에 앉아서 공부를 했고 나중에 시험 보기 한 2주 전부터는 매일매일 에세이 한 편, 테이킹 하나 정도 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어쨌든 통번역 공부는 정말 정직한 공부라서 내가 공부한 만큼 실력이 늘고 공부하지 않으면 바로 실력이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하루도 게으름 피우지 않으려고 노력을 했고 저는 심지어는 새벽 2시에 퇴근한 날도 에세이 하나 쓰고 3시에 자고 이랬던 적도 많아요. 물론 체력적으로 너무 힘들었지만 내가 체력적으로 편해지면 그만큼 입시 준비 기간이 길어질 거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힘들지만 내가 공부하는 이 기간에 제대로 몰아쳐서 확실한 결과물을 내겠다라는 마음가짐으로 공부를 했어요. 그리고 주말이 되면 사실 직장인들에게 주말은 얼마나 꿀같은 휴식 시간이에요. 맛있는 것도 먹고 싶고 나가서 힐링도 하고 싶고 가족들도 만나고 친구들도 만나고 싶지만 그래도 저는 7월 달부터 입시 준비를 제대로 시작해서 입시 기간이 3개월 정도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여유를 누릴 시간이 전혀 없었어요. 느려서도 안 된다고 생각했고요. 그래서 제가 그 제대로 입시 준비를 하는 그 3개월 동안은 주말에 약속을 아예 안 잡았고요. 평일 저녁에도 당연히 약속 안 잡고 평일에 퇴근하면 곧장 집에 와서 공부하고 자고 주말에는 오전에 수업 듣고 오후에 집에 돌아와서 저녁 늦게까지 공부하고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니까 그나마 좀 평일에도 풀타임으로 공부하시는 분들의 학습량을 따라잡을 수 있더라고요. 아마도 직장 병행하시는 분들이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내 공부량은 부족해. 평일반 다니면서 하루 종일 스터디하고 수업 듣는 사람들 내가 어떻게 따라가?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저는 공부 시간과 공부하는 양, 질 완전히 다르다고 생각해요. 의외로 하루 종일 학원에서 있고 스터디하고 하지만
공부를 그렇게 몰입도 있게 하지 못하는 분들이 되게 많이 계시고요. 그리고 저처럼 공부 시간은 짧았지만 정말 주변의 모든 간섭 요인 다 차단하고 엄청나게 몰입해서 공부하는 사람도 합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막 주변 환경이라던가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시간적 제약 이런 거를 생각하시기보다는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시간 안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자원 안에서 나는 내 최선을 다한다. 그저 나 스스로에게 아쉬움만 안 남게 하자. 라는 생각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공부는 의지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공부해서 입학장학금을 타서 지금까지 계속 전학기 장학금을 놓치지 않고 있어요. 여러분도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주로 저한테 질문을 주시는 것들이 제가 직장 병행하면서 합격할 수 있을까요? 제가 준비 기간이 짧은데 합격할 수 있을까요? 제가 중국에서 살다 온 경험이 길지 않은데 합격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반대로 제가 중국에서만 너무 오래 살아서 한국어를 잘 못하는데 합격할 수 있을까요? 이런 등등의 질문을 제일 많이 해주시거든요. 물론 여러분들이 1년 빼곡히 준비하시고 중국어도 진짜 잘하시고 한국어도 너무 잘하시고 한 상태에서 시작을 하시면 좋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시작하시는 분들이 훨씬 많아요. 이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건 본인의 의지라고 생각합니다. 학습 기간이 짧아도요. 저처럼 몰입도 있게 공부를 하신다? 당연히 합격하실 수 있고요. 중국에서 살다 온 경험이 없다? 아니면 중국어가 좀 부족하다? 그런 상황에서도 합격하신 분들이 많이 계세요. 통대 안에도 국내파 분들이 정말 많이 계십니다. 그리고 내가 한국어가 부족하다? 그런 생각을 하실 시간에 차라리 공부를 하시는 게 훨씬 낫습니다. 내가 지금 이런 상황인데 합격할 수 있을까? 를 고민하고 이렇게 남한테 물어보기보다는 스스로한테 계속 확신을 줄 수 있도록 그만큼 공부를 하셔야 해요. 공부 그리고 확신은 누군가 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스스로 시간을 통해서 노력을 통해서 태도를 통해서 스스로에게 주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두 스스로가 확신할 수 있는 공부 그리고 입시 기간에 나에게 미안하지 않을 떳떳할 그런 공부를 하셔서 한 번에 통번역 대학원 입시에 합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공부 시간이 너무 없다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이 공부가, 이 일이 여러분들의 우선순위에서 밀려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러 갈 때 아무리 바쁘고 아무리 피곤해도 30분이라도 1시간이라도 시간을 내서 만나고 싶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의 우선순위가 이 공부에, 이 일에 있다면 전 아무리 바쁘더라도 반드시 시간을 내서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그 제한된 시간과 자원 속에서 없는 시간을 쪼개가면서 공부를 하셨고 합격까지 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시간이 없다라고 말하시기 전에 이 공부가 내 우선순위에 있는 일이 맞을까? 나는 이 일이 이만큼 나의 소중한 휴식 시간을 쪼개서 쓸 만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걸까? 라고 한 번 더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간을 쓰더라도, 잠을 좀 못 자더라도, 좀 쉬지 못하더라도, 친구를 만나지 못하더라도 그 시간이 값지게 느껴지는 그런 입시 기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여러분들께 많은 도움이 되어드렸길 바라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에서 마무리 짓도록 해볼게요. 저에게 또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마구마구 알려주세요. 그럼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